저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집값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뭐 정책들이 이제 막 규제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좀 집값이 좀 일부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좀 글로벌하게 좀 살펴보면은 조금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한번 외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 예. 2월 부동산 판매 반토막. 이게 작년에 헝다그룹 사태. 예, 예. 그게 작년 저희도 한번 소개시켜 주죠. 그렇죠. 예, 예. 9월부터 디폴트 위기, 12월 파산됐죠. 그래서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제 헝다 사태 나면서 이거 이러다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경기가 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예. 금리도 내리고 그다음에 대출도 그때 중국에서 이 헝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대출 다시 풀었어요. 그다음에 LTV 상향, 대도시 주택 구매 자격 제한 완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경기 부양책. 예. 그걸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이 0.13% 줄었어요. 그다음에 판매량도 줄고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마치 이렇게 대출 규제나 금리만 인하면 다시 집값이 오를 것 같지만 중국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예. 중국의 금리 인하가 쭉 하다가 이게 작년 뭐 헝다 사태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부동산을 죽이려고 하다가 부동산이 완전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금리를 확 내렸어요. 근데 중국 부동산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작년에 뭐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역사상이라기보다는 수십 년의 최고로 예.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고 상승폭도 좀 줄고 있어요. 예. 판매량이 한 7.2% 정도 줄었어요. 예.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쭉 줄고 있어요. 거래량. 이건 뭐냐? 이게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 보통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 가격 상승률은 좀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승률은 줄었지만 예. 아직 떨어지지는 떨어지지는 않았다. 예.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미국도 이제 여러 그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도 모기지 금리가 지금 치솟고 있어요. 예. 아직 미국에 지금 금리 올렸잖아요. 그렇죠. 올리면서 이제 모기지 금리도 확 치솟으니까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속에서 지금 금리 상승기 속에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집 버블이 지금 이제 정말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국도 올해 급락은 하진 않는다. 하지만 상승률이 작년보다 훨씬 떨어지고 예. 또 일부에서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그런 분들이 전망도 지금 나왔죠. 예, 저희가 한번 나왔지만, 소개도 근데 시켜드렸죠. 보통은 올해 아무래도 공급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미국 집은 되게 목재로 만드는데 목재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네.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를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예. 호주는 정부가 아니라 예. 시장에서 자체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마이너스로 안 떨어졌어요. 우리가 알만한 좀 집값이 폭등했던 OECD 국가 중에 예.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에서 푹 증후군 뭐냐? Fear of Fake.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뉴질랜드에서 나온 기사지만 침몰하기 직전이다. 예.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상투네요. 그죠? 상투다, 상투. 그러니까 상투 사람들이 지금. 왜냐면 지금까지는 오늘 가격이 최저가다. 오늘 못 사면 막 집값이 폭등할 것 같다. 예. 근데 지금 반대로 오늘 샀다가 내일 집값 떨어져 있을 텐데 이런 증후군이 퍼지기 예.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왜 뉴질랜드를 주목하냐면 이 뉴질랜드 지금 보십시오. 이게 한 3달 전에 비해서 한 2.3% 하락해 있었고 가장 비싼 오클랜드는 5.5% 하락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조정보다도 하락이 예. 고정화됐다 이런 느낌을 대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뉴질랜드가 블룸버그 평가에서 전 세계 집값 거품 지수 1위를 차지했어요. 예. 한국보다 면적이 2.6배, 인구는 500만 명. 정말 뭐 땅 넓은 텐데 이 나라의 집값이 뭐냐면 2019년에 12%, 2020년에 19.3%, 작년에 21% 상승했어요. 평균 집값을 치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네. 물론 강남하고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을 비교를 하면 인구는 적고 토지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아주 2018년 예. 시작이 됐죠. 오늘의 최고가가 내일의 최저가다. 이 유명한 얘기예요, 뉴질랜드에. 집값 영구 상승률. 네. 과거를 봐도 별로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번 요때 한번 뚝 떨어졌다 바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뉴질랜드야말로 집값 우상향. 우상향, 부동산 불패로. 예. 한국도 부동산 좋아하지만 뉴질랜드 사람 부동산 정말 좋아합니다. 예. 왜 그러냐? 1주택자도 양도세를 면제를 해줘요. 예. 그다음에 다주택자 10년 보유하면 이것도 옛날에 5년이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10년 보유해서 양도세 면제를 해줘요. 노후 준비는 월세로 하자.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도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팬데믹 이후로 금리가 거의 뭐 0.25% 수준에서 했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집값이 떨어진 이유 중에 뭐냐면 금리를 3차례 올렸어요. 예. 선진국 중에 금리 3차례 올린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가 거의 유일해요. 예. 뉴질랜드도 과거 보면 주택 공급이 부족했어요. 여기는 이민에 의해서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은 배신하자. 그 이민 수요. 집값이 떨어지면 이민 늘리면 돼요. 뭐 이런 좀 믿음이 있었어요. 네. 캐나다하고 이쪽 나라. 근데 뉴질랜드 주택 시장이 포머 턴투 푸 뭐냐면 지금 안 사면 한 것 같은 증후군에서 지금 사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증후군은 퍼지고 있는데 이게 참 결정적인 작년 12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줄 때 모기지 대출을 3달치 소득과 3달치 고정지출을 통해 가지고 이게 상환 능력이 되냐 아니냐를 심사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LTV가 80에서 60%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모기지 대출 승인율이 한 40%가 넘는 게 30%대로 떨어졌어요. 우리도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안정된 게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결정적이죠. 예. 예.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규제가 결정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조금. 근데 뭐 여기는 명백하게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기지 승인 증가율을 전년 대비 보면 마이너스 23%. 그전에는 막 계속 올라갔어요. 128%까지 올라갔던 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3%. 거래량 확 줄고 수요가 확 주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금리 상승. 이게 2년 고정금리인데 뭐 정말 한 3.5%에서 지금 5% 가까이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 주택 인허가량이 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인허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참 참조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여당하고 야당이 맨날 정권 놓고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당이 초당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예.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고 있는데 충분한 주택을 짓지 못한다. 이 주택을 충분하게 못 지으면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어린 세대들을 어렵게 한다. 부동산 사다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닿지 않고 있다. 주택 부족은 불평등을 부추긴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뺏어간다. 이러면서 여야가 이쪽 언론들도 역사적 휴전이라고 해요. 여야가 싸우기는 뭐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뉴질랜드라는 게 우리가 보면 사실은 뉴질랜드가 한국이나 전 세계 주택 시장이 뉴질랜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고 보면 급등의 공포에 어떤 우려에서 급락의 공포가 휩쓸기 시작한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3차례 금리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중국도 나타나고 있지만 뭐 여러 나라마다 공급이 확대됐다든지 금리 상승. 근데 여러 가지 가장 큰 게 뭐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게 결국은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것 때문에 막 집값이 약간 꿈틀꿈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집값 올라가는 걸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출 규제 완화론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역시 금리가 올라버리면 대출 규제 완화론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오르면서 다 지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 금리 오르고 지금 다 올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폭락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값이 올해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하락이 시작됐고, 하지만 뉴질랜드의 상황이라는 게 뉴질랜드는 우리랑 전혀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위하는 정책, 금리 이런 시장 경제적 상황이 비슷해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 왜냐? 거기는 우리랑 다르게 이민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고령화로 계속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조차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때 대출 규제를 하다가 이제 대출 규제 풀고 그다음에 금리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거꾸로 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은 절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은 좀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도 뭐 집값이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주택 가격을 올리자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은 집값을 좀 안정을 시키고 또 이제 앞서 뉴질랜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젊은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을 주자. 예,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좀 주택 내 집 마련의 어떤 부담, 고통을 좀 덜어주자는 쪽에 아마 좀 많이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도 이제 뭐 청년 원가 주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세권 주택이다 이런 것들 첫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그 공급 확대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금리, 물가, 그다음에 대출, 예. 뭐 주택 공급, 그다음에 수급인데 여러 가지가 이제 올라가는 거에 설 발목을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무슨 폭락률이다,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과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정책도 일부 올라가게 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올라가게 예. 한다는 게 정말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렇죠. 변수들을 일부 허용하는 거다.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규제 완화를 하긴 하되 예를 들면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이제 투기 수요의 유입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단기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안전판들, 방어막들을 좀 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냥 그런 어떤 규제 완화 기대감만으로 이게 이제 집값이 더 오를 거야라는 단순 기대감만으로 어떤 판단을 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규제 완화라는 것도 집값 안정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작년 같은 확 뜨겁게 확 달아오른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저 인수위가 추진하려고 했던 윤 당선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뭐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속도 조절을 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뭐 급락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급등해라, 급락해라 이거 아니에요. 시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시장 내의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을 우리가 서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현명하게들 아마 다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